이노베이터 스티브 31차. 이 탐사경과 보호복으로는 안 되겠어. 기능을 좀 개선해야겠군. 탐사경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빛의 영역이 너무 적어. 그리고 탐사경과 기지에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백업하고 탐사한 지역의 지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면 좋겠어. 우주복은 뭐가 이렇게 화려해? 예비 우주복까지 총 5개의 우주복 디자인이 왜 다 다른 거지? 안드로메다인들하고 클럽 파티라도 하는 줄 아나. 정신이 다 산만해지는군. 급한 일을 마치고 나면 전부 검은색으로 바꿔야겠어. 스티브는 한 시도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행성에 도착한 뒤로 자잘한 특이점부터 통신이 끊겨버리는 등의 큰 돌발 상황이 있었지만 무엇 하나 스티브의 관심을 오래 잡지는 못했다. 새로운 행성이라는 곳은 엔지니어인 스티브에게는 놀이동산이나 다름없었으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가봐야 할 곳이 넘쳐났다. 다행히도 스티브가 도착한 행성의 자전 속도는 지구보다 3시간 정도가 긴 편이었고 더 많은 시간을 연구에 쏟을 수 있었다. 오늘은 그동안 설치해둔 관측 장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신기를 점검해볼 계획이라 평소보다 빠르게 아침 준비를 마쳤다. 새로이 생성된 밀코메다 은하는 아직 미지의 세계이다. 수천 년 동안 지구의 과학자들이 알아냈던 우주에 대한 지식은 이제 새로운 관측을 기반으로 다시 쓰여야 하기. 스티브는 우주 망원경과 추진 로켓을 조립하여 발사하기로 계획하며 가장 좋은 집안을 고르고 다녔다. 지구에서부터 가져온 에어보드는 활용도가 좋았다. 가장 좋은 집안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곳을 여러 번 가보는 게 좋았고, 사막과도 같은 지형이라 로버 같은 걸 이용했으면 불편했을 테니까. 오늘도 스티브는 다빈치를 에어보드에 태우고 모랫바닥 위를 서핑했다. 그런데 헉! 끝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수평선을 보이는 땅과 드넓은 하늘, 듬성듬성 서 있는 선인장은 똑같은데 허공에 뭔가에 부딪혀서 땅으로 떨어졌다. 정신을 차리고 땅에서 몸을 일으켜 허공을 만져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었고 주먹으로 두들겨 보니 퉁퉁 같은 소리를 내었다. 분명 뭔가가 있는 건 확실했고 소리로 가늠해 봤을 때 두껍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리 힘을 줘도 뒤로 밀려나지 않았으며 스티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데 묘하게 벽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버티고 버티다가 한 발짝 뒤로 밀려나니 귀에도 벽이 생긴 느낌이 들었다. 당황한 스티브는 주위를 살폈고 똑같이 사막과 하늘의 풍경을 띄고 있는 방향 말고 파란 하늘만이 있는 곳으로 한 발 내디뎠다. 절벽이라면 그대로 떨어질 위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알 수 없는 벽 틈 사이에 갇히기 일보 직전이라 다른 선택지가 없다. 스티브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서둘러 다음 발을 내디뎠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기분. 분명 바닥이 없는데 발밑을 뭔가가 받쳐주는 느낌을 받았다. 계속 걸어가니 마치 하늘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환상에 휩싸이기도 했다. 오래 걸리지 않아 현실로 돌아왔지만 털썩.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음 발을 내디뎠는데 거긴 절벽이었다. 다행히도 에어보드에 블루투스를 연결해놨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절벽 밑에 있던 선인장에 그대로 박을 뻔했다. 지구의 선인장이었다면 우주복이 보호해 주었겠지만 이곳의 선인장은 또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 되도록 주의하는 게 옳았다. 큰일을 넘긴 스티브는 자신이 떨어졌던 위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본 결과 자신이 부딪혔던 무형의 벽과 직접 걸었던 하늘은 판이라는 걸 확인했다. 단단 키트를 챙겨 스티브는 판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반대편이 비출 만큼 깨끗하게 정제된 광물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이내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 파악했다. 지구에 카시미르 효과라는 게 있다. 진공인 공간에서 두 개의 판이 있을 때 원래는 아무런 힘도 없어야 하는데 두 판 사이에서 미세한 인력이나 청력이 발생한 것. 너무 미미해서 측정이 안 되는 게 정상이지만 이 행성에서는 눈에 보일 만큼 움직였다. 전자기적인 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게 분명한데. 스티브의 눈이 호기심에 번뜩였다. 대체 뭐가 판들을 급속도로 움직이게 한 건지, 판의 광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 할 게 너무나 많았다. 지구의 인류가 이주했을 때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면
녀석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통제할 방법도 마련해야 하니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스티브는 곧장 에어보드를 작동해서 캡슐로 돌아갔으며 자신이 겪고 돌아온 일들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했다. 논문의 이름은 새로운 행성의 카시미르 효과에 대한 이색 특징 정의. 언젠가 이 행성으로 올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에게 좋은 기감이 될 게 분명했기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금 가장 유력한 전자기적 인력은 주변에 있던 선인장이나 지구에서부터 가져온 에어보드였기에 스티브는 에어보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등줄기에 빠르게 오른 서늘한 기운에 넋을 놓고 말았다. 블루투스 기능이 켜진 게 아니라 버튼이 뜯겨나간 것. 동물의 이빨 모양 그대로. 뒤를 돌자 애완 로봇이자 두더지인 다빈치가 초점 없는 눈빛으로 뭔가를 아그작아그작 씹고 있는 게 보였다. 너, 뭘 보고 있는 거야? 샵. 이노베이터 스티브 51차. 슬슬. 스티브는 손에 쥔 금빛 씨앗을 왼쪽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았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집중력. 그러나 스티브의 시선이 닿아 있는 것은 씨앗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자신만을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로봇 두더지였다. 그에 반해 로봇 두더지는 스티브를 향해 고개를 두었지만 시선만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이응쓱. 로봇 두더지는 스티브가 둔 예스와 노 사인 중에 확실히 왼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본부의 거버넌스로부터 허락이 떨어진 것이다. 지구 시간으로 50일 전에 이 사막을 닮은 행성에 착륙하자마자 통신기가 고장났다. 그러나 지구에서도 손꼽는 엔지니어 겸 과학자인 스티브는 당황하기보다 행성을 관찰하고 조사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는 와중에 로봇 두더지인 다빈치의 특이점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선인장에 부딪힐 뻔한 스티브를 구해준 에어보드. 처음에는 자신이 블루투스 기능을 켜놓은 줄 알았지만 캡슐에 돌아와서 살펴보니 전원이 뜯겨나가 있었다. 전원을 씹고 있는 건 애완 두더지인 다빈치였다. 그러나 동물의 특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씹어먹은 거라 보기엔 이노베이터인 스티브가 이미 막아놓은 설정이었다. 동물이 나사 같은 거 삼켜서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로봇 동물을 좋아한 건데 굳이 동물의 안 좋은 특성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지.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스티브의 애완 로봇인 다빈치가 한 거다. 스티브는 미리 설정해놓은 기능에 문제가 생겼나 싶어 다빈치를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내 다빈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고 본부 측에서 통신기가 고장난 것과 동시에 임시 기능을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걸 발견해 버렸잖아. 다른 밀코인 1만 명도 이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단 하나다. 현재 본부와 소통이 되는 것은 본인뿐일 테고 이때를 노려서 빨리 할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건 좋은 거고 나에게 아주 당연한 거니까. 스티브는 본부가 자신을 보고 있을 눈인 다빈치를 데리고 행성 곳곳을 탐색했으며 다른 생명체의 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간단한 채소나 과일을 심어서 수확이 가능한 땅인지를 알아봤고 드디어 금빛 씨앗을 심을 날이 다가왔다. 씨앗의 정체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본부가 다른 작물과 함께 심어보고 안전성을 확인하고 허락한 씨앗이니 다른 씨앗들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 예상할 뿐. 스티브는 긴 숨을 차분히 들이마시고는 캡슐의 문을 오픈했다. 지구로 따지자면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행성이었기에 문을 열자마자 모래바람이 확 몰려왔다. 스티브는 자연스럽게 모래바람을 지나서 이전에 작물을 심었던 장소로 이동했다. 작물들은 모두 지구에서 가져온 비료들을 섞어서 키워냈지만 절반 정도는 재배에 성공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실패했다. 확률은 50대 50.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이 행성의 모래로만 금빛 씨앗을 완벽하게 길러내야 하다니.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스티브는 웃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위험한 도전은 스티브에게 혈기를 줄 뿐이다. 성공하기 어렵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도전이고 역사에 기록될 일일 것이기에 스티브는 여러 논문에 기록될 자기 모습을 상상하며 캡슐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다급하게 돌아보았다. 뀨.
이상한 소리를 내며 나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로봇 두더지인 다빈치였다.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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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 갑자기 다빈치의 옆으로 두더지의 머리통이 여러 개가 올라오더니 녀석과 같은 소리를 내었다. 다빈치가 그새 번식에 성공한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이 행성에 원래 있던 생물 스티브는 두더지들을 향해 단숨에 달려들었다. 한 마리만 해부하자. 새로운 행성에서 발견된 온전한 생물이라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당장에 거버넌스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도 다빈치를 통해 보고 있을 것임을 확신했기에 스티브는 더더욱 행성의 생물 두더지를 생포하려 했다. 그러나 이노베이터로 지구에서 이름을 떨친 스티브는 두더지 잡기엔 재능이 없던 모양이다. 결국 한 마리조차 손 한번 스쳐보지 못하고 금빛 씨앗을 심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이 시간은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순간과 여러 데이터를 통계내어 만들었기에 고작 두더지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수 없이 스티브는 일단 금빛 씨앗을 심은 다음에 나중에 적외선 도구 등을 이용해서 두더지를 반드시 포획하겠다고 다짐하고 원래 향하던 공간으로 발을 옮겼다. 행성에서 가장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곳, 가장 양지 바른 토양, 비록 확률은 50대 50이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스티브는 마음을 정갈하게 다듬고 금빛 씨앗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툭! 합! 그런데 금빛 씨앗이 닿은 곳은 물기가 전혀 없는 사막의 모래가 아니라 두더지의 입속. 한참을 쫓기던 이마에 상처난 두더지가 실실 웃는 듯한 표정으로 금빛 씨앗을 먹어버리더니 그대로 땅속으로 사라졌다. 야, 내 씨앗 돌려줘. 스티브는 두더지가 나왔다가 사라진 흙을 손으로 미친 듯이 팠다. 그러나 흙은 옆으로 치워도 다시 밑으로 내려왔고 이내 다빈치가 스티브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겼다. 따라오라는 건가? 스티브는 속는 셈 치고 다빈치가 이끄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도착한 곳은 캡슐 밑에 자리한 동굴이었는데 이렇게 깊은 동굴이 있었다면 그 위로 캡슐을 정착하지 않았을 거라 말할 정도로 거대했다. 이 행성에 싱크홀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그대로 추락해서 캡슐이 산산이 조각날 만한 높이였기에 스티브는 동굴의 크기와 모습에 감탄하며 다빈치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광장 같은 공간에 모여있는 수십 마리의 두더지를 발견했다. 그들 사이에는 금빛 씨앗을 가져간 이마에 상처난 두더지도 있었고 스티브는 어김없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마에 상처난 두더지의 행동이 더 빨랐다. 녀석은 금빛 씨앗을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심었고 다른 두더지와 함께 둥근 원을 만들며 민속춤이라도 추듯 덩실덩실 움직였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스티브는 달려들던 몸을 멈추고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때 드드드드 드드드 거대한 진동이 울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꿈이 아님을 확신했다. 싱크홀은 없는 행성일 거라 생각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동굴은 무너질 듯 흔들렸고 스티브는 다빈치를 얼른 품 안에 안았다. 너희들도 그만하고 얼른 위로 올라가. 외계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가. 스티브는 수십 마리의 두더지가 생매장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지 않았기에 녀석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두더지들은 이마에 상처난 두더지의 지휘에 맞춰서 추던 춤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격하게 움직였다. 그러던 때 금빛 씨앗이 터졌다. 이유는 순식간이었다. 금빛 씨앗에서 넝쿨 줄기가 사정없이 튀어나오더니 동굴의 벽면을 타고 뻗어갔다. 그리고 이내 삭막했던 언동굴을 둘러싸서 푸르른 공간을 이루어냈고 넝쿨의 열매도 맺었다. 금빛 씨앗의 정체는 포도였다. 스티브는 순식간에 이루어진 광경을 보며 두더지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그 이상한 춤의 정체가 농사 기원이었구나. 잘했어. 특별히 해부는 미뤄 줄게. 일단 나와 이 행성을 탐험하자. 고작 50일 만의 성과. 씨앗을 심은 지 하루 만에 정체를 파악한 것과 생물 두더지의 발견. 스티브는 누구보다 먼저 얻었을 성과에 크게 기뻐하며 날뛰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냄새를 맡은 불청객도 함께 얻었다는 것을 모른 채 샵
이노베이터 스티브 91차. 스티브는 얼굴에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로 마지막 문장을 써 내려갔다. 비록 나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함께 동봉한 자료만은 필히 진실이었음을. 새로운 행성에 와서 매뉴얼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구의 인류를 이주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늘 노력했다. 그러나 행성에 도착한 첫날 본부와의 통신이 끊겼으며 같은 밀코인들끼리도 전혀 연락하지 못한 채 90일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다른 밀코인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스티브만은 애완 로봇의 특이점을 눈치채고 본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내는데 성공했는데 그뿐이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원래대로라면 지구로 복귀를 시도할 90일이 다 되었음에도 통신기는 고쳐지지 않았으며 80일 이후부터는 본부에서도 별다른 신호를 보내오지 않아서 정처 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스티브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늘 무언가를 알아내고 파악하기 바빴는데 자신이 아무리 알아내봤자 우주 속에 묻힐 보물이라는 걸 깨달아 버렸기에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3일 정도를 보내다가 긴 한숨을 쉬었다. 그때 막혀있던 뇌에 산소가 한 번에 들어가며 두뇌가 회전했고 이전에는 놓치고 갔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다. 내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논문을 보내는 건 시도해 볼 수 있잖아. 스티브는 지구에서 뛰어난 엔지니어였다. 물론 가장 두각을 보인 분야는 메타 관련 인터페이스와 각종 부대 장비 개발이었지만 우주학에 단번에 매료돼서 이곳까지 온 거다. 언젠가 고대 점성술에 머무르던 시대부터 천문학을 거쳐 우주학으로 발전하기까지 호기심과 끈기로 남다른 관점으로 공헌해온 과학자들의 계보를 잇는 꿈 또한 잊지 않았다. 공부부터 시작해서 목표까지 잊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다. 유일하게 달라진 점은 내가 지구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상황 뿐인데 이건 나의 지식과 목표에 티끌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왜 잊어버렸던 건지. 스티브는 며칠 동안 낭비한 시간을 아까워하면 죄책감을 원동력 삼아 더욱 서둘러 캡슐 분해 및 크기별 재조립 설계도를 측정해 나갔다. 90일째인 날까지 통신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이 행성에서 평생 있어야 할 거 시간은 많았다. 90일까지 기다려보다가 결국에 통신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구에서부터 타고 온 캡슐을 분해해서 논문이 들어가고 블랙홀을 안전하게 통과할 만큼의 크기로 재조립한 뒤 혼자 떠나보낼 작정이었다. 어차피 필요한 재료는 기존 캡슐에 다 있으니까. 다시금 열정을 내보이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90일 당일. 역시나 통신이 연결될 것과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24시까지 기다려볼 작정이었지만 하루 먼저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너무 고대하며 기다린 탓에 더 일찍 지쳐버린 까닭도 있었다. 스티브는 장비를 들고 캡슐의 가장 바깥 나사를 하나 돌려 뺐다. 툭! 손바닥 위로 떨어진 작은 나사 하나. 평범한 부품일 뿐인데 어쩐지 감회가 남달라서 다음 나사를 돌릴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캡슐 안쪽에서부터 익숙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서 어색한 통신음이 들려왔다. 삐삐삐삐. 일정한 타이밍에 울리는 날선 소리를 알아차린 스티브는 곧장 캡슐 안으로 들어갔고 입장을 하는 것과 동시 입장하는 밀코인의 목소리를 만났다. 90일 만에 극적으로 통신이 연결된 것이다. 조금만 더 빨리 캡슐을 분해했으면 통신이 돌아왔어도 자신은 지구를 향해 이륙하지 못했을 거란 생각에 스티브는 짠내나는 눈물을 머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부 분해한 우주 캡슐을 사람의 힘으로 그것도 혼자서 완벽하게 복구하리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만약 분해한 캡슐을 복구했다 하더라도 우주로 나가서 산산이 흩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니? 스티브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하며 입을 열었다. 다들 살아 있었구나. 다행이야. 다행. 어쩌면 스티브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그 누구보다 지구로 돌아가고 싶었다. 시원한 맥주 한 잔도 생각나고 아직 만들어보지 못한 기계들이 많이 생각나서 아쉬울 따름이었다. 스티브는 뺐던 나사를 서둘러 꽉꽉 조이고 행성을 떠날 준비를 했다. 정이 든 생물 두더지들을 각자 가족과 생이별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한 마리도 못 데려가는 건 아쉬웠지만
언젠가 다시 이 행성에 온다면 더 많은 가족을 이루고 있길 축복하며 스티브는 캡슐에 올라탔다. 그럼, 제군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아디오스. 스티브는 생물 두더지들의 배웅을 받으며 행성을 떠났다.